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4학년 이상, 5학년 이상 또는 이제 최근 교과 문제집만 봐도 3학년 같은 경우도 연립방정식의 기본을 할 수 있어야 푸는 문제가 보여요.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그러면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년이 커질수록 그렇고 계산 과정이 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하기 때문에 서술을 하고 서술형 문제를 하고 이런 필요성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차례로 내가 쓰고 있는 풀이들이 서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장을 사용하면 좋아요. 연습장이라 함은 풀이 과정을 다 써, 꼼꼼하게 써, 이런 뜻의 연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수학 문제를 풀자, 이런 부분이죠. 물론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이 풀이 공간을 책에서 충분히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데 풀어도 되니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충분히 담아주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하는 문제집은 아이들에게 항상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이상 또는 중등 정도 들어갈 때는 연습장에 좀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 푸는 걸,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책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습장에 풀도록, 노트에 풀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봤었는데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무조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 그때 선생님이 노트에 풀게 강요하시는 게 이제 아이는 강요라고 느꼈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자기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다고. 그래서 이후에 선생님들과 공부할 때는 그런 방법을 자기는 쓴 적이 없다고 하는 아이도 봤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예전 어릴 때의 학습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스트레스가 아주 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책은 저희 아이의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잘려져 있죠.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잘려져 있고, 여기는 잘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저희 둘째 아이 공부했던 책인데, 이게 아마 어떤 필요성 때문에 여기 진도를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정학습을 했던 책이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집에 예전에 아이가 공부했던 책을 찾아봤어요. 이 모서리를 자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답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부분은 엄마가 모서리를 잘라줍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틀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채점을 하고 검사한 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 네가 다시 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자르지 않고 남겨둬요. 이게 자를 때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성취감이 있고요. 남은 부분은 어쨌든 이거 다시 봐야 돼 라고 아이한테 끝까지 마무리하는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잘라낼 때의 성취감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책의 구석에 이렇게 아이가 다 한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면서 학습 관리하는 거예요. 작은 팁이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답노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답노트.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 공부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아이의 책에 틀린 부분들을 다 복사해서, 그거는 정말 공부하면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너는 공부해, 이런 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항상 다 복사해서 틀린 문제 잘라서 오답노트 만들어주고,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가까이에서 몇 번 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답 노트는 중요하긴 하거든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팁 하나, 문제집을 다 풀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돈 만 몇천 원 안 아끼고 한 권 더 삽니다. 저희 큰아이한테 그 방법을 제가 몇 번 썼었는데, 한 권 더 사서 중요한 문제집, 모든 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목적이 돼야 되는 문제집, 이 정도는 정말 90% 이상 100%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 이런 책에 대해서는 한 권을 더 사서 앞에 틀렸던 것들을 그 책에, 물론 고치는 과정까지 다 했지만 틀렸던 것들을 새 책에 그 문제만 표시를 합니다. 그 문제만 다시 풀게 해요. 그러면 오답 노트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푼 그 책은 아이의 학습 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이 되겠죠. 다시 틀린 문제는 또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다시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가리고 새로운 노트나 깔끔한 종이에다가 다시 풀게 하면 3번, 4번 푸는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관리도 아주 꿀팁이에요. 꿀팁.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보다 중요한 문제집 몇 권을 정하고 그런 건 한 번 더 풀도록 한다. 깨끗한 책에. 그리고 첫 번째 푼 책은 버리고 두 번째 책을 보관한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는 학습 목표가 돼야 되는 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팁입니다.